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3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FOMC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리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리플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 진행은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항소 제기와 관련된 양식시 제출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SEC의 항소 브리핑 제출 일정 마감이 내년 1월 15일인데요. 우선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우선 게리 겐실러 미국 SEC 위원장이 1월 20일 이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 20일 이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원장 혹은 임시위원장이 올 텐데 그때 새로운 위원장 혹은 임시위원장은 사기가 아닌 모든 암호화폐 관련 집행 케이스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 내 법률팀은 각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고 각각 합의 또는 기각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들에게 보내게 되면 이때 위원들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던지게 될 거다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또한 이제는 3명의 의원이 찬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해리스 피어스, 마크 우에다 그리고 새로운 위원장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합의 또는 권고 사항들이 실제로 집행 케이스에 이행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SEC 현 집행 케이스들과 관련된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예측이라면 그는 동시에 리플 사건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사건 등에 대한 예상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리플 사건은 합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금액이었던 벌금 1억 2,500만 달러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판결 금액보다 낮은 합의 금액은 어색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리플과 SEC 항소가 진행이 되지 않고 항소가 정식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리플과 SEC가 합의를 진행한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최종 판결이었던 벌금 1억 2,500만 달러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및 기타 소송 중인 사건들은 간단히 기각이 될 것이다 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플 사건과는 달리 코인베이스 및 나머지 소송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막 시작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언제 정리가 되느냐, 합의와 기각들이 언제가 정리가 되느냐.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사건이 종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의견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는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그저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현재 미국 SEC가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SEC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이 된 이후에 새로운 SEC 체제가 생길 텐데 그 체제 내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1억 2,500만 달러보다 낮은 금액과 현재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합의가 포함된 시나리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명확하고 또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안심이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리플에게 항소를 강행한 것일 텐데요. 리플 역시 교차 항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트럼프 체제 내에서 리플이 좀 더 유리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러한 트럼프의 당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리 겐슬러가 이토록 암호화폐 산업, 특히 리플에 대한 미운 짓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의혹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하원 패트릭 의원 등은 게리 겐슬러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법원에 제출을 했었고, 아마도 게리 겐슬러는 본인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것보다 자진 사임을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어제 JP모건의 기사를 보시면 게리 겐슬러의 보이지 않는 행보가 더 의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기사에 의하면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유로와 달러 간의 실시간 환전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이때 해당 서비스는 JP모건의 자체 토큰인 JPM 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JPM 코인은 이미 하루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록 JP모건의 블록체인 운영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기까지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서비스는 리플의 송금 결제 서비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 JP모건의 게리 겐슬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게리 겐슬러가 JP모건을 위해서 혹은 사익을 위해서 또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전통 금융을 위해서 리플과 같은 혁신 회사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리플이 ODA 사업을 포함해서 XRP를 판매하고 또 브리징 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구 금지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SEC 주장이었는데, 사실상 JP 모건과 같은 저렇게 큰 전통 금융은 이렇게 달러와 유로의 환전이 JPM 토큰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 적법성의 근거 또는 리플과 JP모건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 체제는 리플에게 매우 불리한 체제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더리움 프리패스 의혹처럼 이제는 전통 금융과의 경쟁에서 리플이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 차기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SEC 의원 마크 우에다, 그리고 로빈 후드 최고 법률 책임자, 그리고 전 CFTC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크립토맘 헬스터 피어스는 정작 해당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진행되었던 FOMC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FOMC는 25bp 금리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 2%를 향해 가는데 지금 현재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월은 사실은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했지만 시장과 FOMC는 어쨌든 25bp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고요. 연준이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덜 보수적이냐 더 보수적이냐 정도는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난 9월 5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11월 대선 이후에 금리 동결을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눈치가 보이는 일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보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갈지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더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